자, 창발성의 사례지입니다. 1편 했던 걸 복습을 하면요. 노드뿐 아니라 링크에도 가치가 있다. 링크에도 별도의 가중치가 있다. 전편의 핵심 메시지를 보면 구성 요소만큼 연결해도 가치가 있다. 그래서 환원주의적 관점에서는 거대한 노드를 만드는 통합인데 이거 자체들이 노드가 연결된 거대한 기계로 봅니다. 그래서 탑다운적 해석학적 접근이에요. 하나하나가 모듈입니다. 구성 요소가. 그래서 꽉 정확하게 짜맞힌 거예요. 근데 이 모듈에 부품이 하나 빠지거나 아니면 이 모듈의 모양이 바뀌면은 전체 설계가 다 바뀌죠. 그래서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워터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사람이 거기에서 규율적인 거 실수를 만들면 안 돼요. 반대로 복잡계 네트워크는요. 그래프 이론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지도, 즉 네트워크로 봅니다. 마을끼리의 연결. 그래서 사실 연결이 더 중요해요. 마을이야 다른 곳으로 연결하면 되니까. 그리고 점의 연결 네트워크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텀업적이고요. 홀리즘적 접근, 전체론적인 접근이에요. 전체주의라는 이야기를 하면 토탈리즘의 정치와 조금 헛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홀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 홀리즘의 계보가 있었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온 게 복잡계 네트워크입니다. 1편에서 중요하게 다룬 건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 여기에 가치가 있다. 시너지는 여기서 난다. 지도는 연결선이다. 그럼 때로는 어디로 연결할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연결이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원주의에서는 1 더하기 1은 그냥 구성 요소를 더한 더하기입니다. 구조 구성을 기준으로 봅니다. 하지만 복잡계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1과 1의 링크는 3 이상이 될 수도 있고 1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곱하기일 수도 있고 나누기일 수도 있어요. 서로 간의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창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운으로 나온 이 창발성을 이용하는 것이지 뭐가 나온다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발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게 이번 편의 목적입니다. 자, 창발성. 이게 x의 EE가 x고요. 밖으로 나온다. 머지가 배가 저기 수면 아래에 있던 배가 갑자기 떠오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그 서로의 노드와 노드의 연결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 문제가 생기는 것. 혹은 이익도 생길 수가 있죠. 왜 갑자기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가? 어제까지 없던 게 오늘 갑자기 나타나는가? 스타트업이 갑자기 유니콘이 돼요.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리더가 되는 순간이 와요.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혁신이 되는 순간들이 와요. 예를 들어 뉴런 하나하나는요. 그냥 아주 단순한 신경세포일 뿐입니다. 근데 그 뉴런이 1000개가 모이면은 의식이 생겨요. 그런 것처럼 아이디어 하나하나는 작은 경험일 뿐입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모여가지고 혁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면서도 지속이 되는 거예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여러 가지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출시하려던 캐릭터들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캐릭터들이 실패하고 출시하지 못한 캐릭터들이 있었겠죠. 그런 캐릭터들의 디자인이나 컨셉이나 스킬이나 이런 컴포넌트를 가져다 써서 종합적으로 아이디어가 모여서 혁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패를 감수하는 이유인 거예요. 워터폴에선 없는 실패를 감수하는 영역들이 애자일과 데브옵스 문화에 있는 겁니다. 자, 물 분자나 위기가 가속되는 것들도 이런 원리로 창발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반면 지금처럼 대한민국 상태가 2025년에 지금 새로운 유니콘이 멸종했어요. 중국이나 영국, 심지어 전쟁 중인 러시아나 생태계가 낙후게 됐다고 평가받는 멕시코에서도 유니콘이 탄생하는데 지금 2025년 한국은 유니콘이 멸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5년 이 상태가 나오는 건 그 이전에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 창발적인 단계가 나오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건 드러난 창발인 것 뿐이지 그 이전 아래쪽 창발의 단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2020년 플랫폼 국감 시절부터 타국과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VC들이 대부분 떠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부터 그 플랫폼 국감의 영향으로 글로벌 순위가 하락하기 시작한 유니콘들이 있었고요. 유니콘 이제 창출이 점점 순위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2024년 5년째 지속된 플랫폼 국감의 결과로 날이 갈수록 국내 VC 시장과 스타트업 시장은 어려워졌습니다. 2025년 지금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이 플랫폼 국감의 스노우볼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했던 이유는 기존에 다니던 대기업에서 이직을 하거나 혹은 청년들이 어떤 회사에서 부당한 경험을 얻으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버리는 방식이 되어버리니까 노조에 가입을 안 해요. 그래서 플랫폼 국감을 해서 플랫폼을 죽여놓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워터폴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상남에 있는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니까 여기서 민주노총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창발이에요. 이게 2024년까지 자료가 모인 건데 벤처 투자가 2021년, 2022년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제 2024년에 유니콘이 2개 탄생하고 2025년 현재는 탄생을 안 할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저 유니콘들도 엄청난 규제들을 뚫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즉 나빠지는 창발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2025년 이 결과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대는 창발의 시대입니다. 개별 요소들의 조합만으로 설명이 안 되고요. 여러 요소들이 마이크로 서비스처럼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어서 그 메소드들이 작동하면서 종합적인 전체론적인 홀리즘적인 영향으로 그 끝에 점수가 충분히 쌓이면 창발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즉 도노의 상태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클러스터화 시킨 작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연결이 핵심입니다. 개별 요소들의 조합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이 창발적인 내용들이고 뭐가 나올지 모르고 나왔으면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재현할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것들 모두 창발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부분들이 모여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기본기나 사소한 위기는 스노우볼의 시작점일 수 있어요. 이런 관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오늘 제대로 보내보자. 이런 식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창발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제대로 트래킹만 한다면 흐름의 방향이 성장하는지 쇠락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흐름만 찾으면 왜냐하면 단계별로 갈 테니까. 그래서 우리도 성장들을 전부 단계별 접근을 하잖아요. 그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을 하나씩 병렬적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즉 한 가지만 뚫어가지고 단계를 높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격 자체가 높아지려면 여러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투자에도 쓰이는데 모멘텀 투자와 손절의 기본이 됩니다. 뭐 트래킹을 하면서
흐름의 방향대로 올라가면 더 사고 떨어지면 손절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접근을 하냐면 떨어지면 더 사고 오르면 팝니다. 그거 초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복잡계적인 입장에서는 창발의 단계가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오르면 더 사고 떨어지면 팔아야 됩니다. 자, 갑자기 드러난 것처럼 보였을 뿐 그 이전의 단계는 모두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효율이 강화되다가 갑자기 효율이 약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안보의 창발적 접근, 어떤 점수를 계속 채워놨기 때문에 양지 전화와 이슈 연계, 그리고 뭐 지정학적 인계점으로 거시까지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탑다운적 접근으로 하는 환원주의와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미시적으로 단계를 거쳐가면서 바텀업적인, 그리고 이 중간 단계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 세계들의 공격이 바뀔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내용들도 바뀔 테니까. 사실은 이게 단계별로 여러 요소들이 연결되어서 진행이 되는 병렬적인 접근입니다. 자, 토스에 대해서 한번 보죠. 비바리 퍼블리카 이렇게 매출이 쭉 증대했는데 2025년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갑자기 드러났던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갑자기 포착했을 뿐입니다. 그 이전에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토스의 성장 단계별 인계점을 찾아보면요. 2013년 설립을 해서요. 2015년 토스를 출시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떤 팔리는 제품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2016년 34억 첫 매출을 만들고 2017년에 6배 증가하고 19년까지 2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2022년 탑라인 성장 속도가 이제 감소하면서 대신에 영업이익의 적자 증가가 중단이 되고요. 비용 개선이 시작이 되고 이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2025년 연간 흑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13년 창업을 시작을 했고요. 2015년 시제품이 출시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모프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2016년 요 시기 첫 매출이 나왔을 때. 그리고 2017년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이 되어서 2023년까지 스케일업을 했고 추가 투자를 한다고 적자 폭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 거지 사실은 스케일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드디어 2025년이군요. 2025년 수확을 시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저 사용자를 늘리면서 직원도 늘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모델, 프로세스들이 있을 겁니다. 이 하위에는 계속 쌓아온 메소드들도 있을 거고요. 다음 단계의 창발로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아래에서 충분히 병렬적으로 성장시켜온 메소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복적인 작업들이 여러 개가 동작을 했기 때문에 창발로 도달한 겁니다. 그 작은 작업들이 연결되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점수가 있기 때문에 도노가 가능한 겁니다. 가장 멍청한 사람은요,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고점에 도달하려는 게 가장 멍청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의외로 이런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단계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사소한 메소드와 새로운 시장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장의 벡터장 규모를 넓히기도 해요.
시스템이 고도화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수익이 나오고 투자가 회수되는 그런 시스템이 된 게 지금 토스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고도화돼서 이제 회수를 하는 겁니다. 장기적 생존은 새로운 비즈니스, 즉 수익 모델이 나오느냐 이걸로 결정이 납니다. 디폴트 얼라이브를 할 수 있는가. 중요한 건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장발적 시스템을 문제는 이런 회사라는 게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이지 복잡계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단계가 올라가다 보니까 복잡해진 것 뿐입니다. 세상 자체가 복잡한데 그거보다는 좀 더 단순한, 그리고 우리가 있는 야생에서 적응을 잘 하는 도구, 대응을 잘 하는 도구, 그 시스템을 만든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추진기를 만든 것 뿐입니다. 벡터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생산성 경제로 진출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사람이 기여를 해야 됩니다. 즉 에이전트가 기여를 해야 이런 시스템이 고도화됩니다. 그리고 사람 역시도 하나의 시스템이자 네트워크고 이 시스템과 연결되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뜻은 사람조차도 복잡계의 작은 시스템이지만 사람 자체를 또 봤을 때는 복잡계 내용이 충분히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사람은 에이전트지 시스템의 노드가 아닙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